하늘색은 요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현대국어 풀이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문법과 관련해서 들어갈 거고, 여기 오른쪽에 내가 귀여운 걸 만들었어. 필기노트, 그치? 내가 이렇게 샵을 쓰면 필기노트 그 페이지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현대국어 풀이는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알지? 한쪽 덮여봐. 거기에 뭐 있어? 현대국어 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을 듣다가 현대국어 모르는 부분만 써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 자, 오른쪽에다가는 현대어 풀이를 쓸 거고요. 아래쪽에다가는 무엇을 쓸 거야? 문법을 쓸게요. 그리고 아예 필기노트는 필기노트 칸에다가 쓸 거야.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할게. 세종. 어가 무슨 어야? 다스릴 어야. 그러면 다스리는 건 누구야? 누가 다스려? 임금님이, 왕이 다스리지? 그러면 제는 무슨 제냐면 만들 제야. 그래서 세종 임금님이 손수 지은 어제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에 훈이 무슨 훈이야? 가르칠 훈이야. 민은 백성이야. 백성민이야. 그리고 정은 바를 정. 음은 소리음이야.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세종어제라고 읽었어? 생종원쟁이라고 읽었어? 세종어제라고 읽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어제 이때의 이응은요, 형식종성이야.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의해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선생님, 근데 저는요, 동국정운식부터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샷 따라. 샷. 예. 동국정운식 한자음. 세종대왕님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글자를 만들었어. 근데 글자를 만들 때 기왕이면, 이왕이면 중국어 발음도 이 글자를 통해서 발음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1차적 목표는 중국 원음에 가깝게, 중국 원음에 가깝게 쓰는 것이다. 그러면 가도 돼. 그러면 딱 들고 가. 오케이. 안 보이는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썼다라는 티를 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까지 채운다. 근데 종성에다가 무엇을 채우냐면 이응을 채워. 음가 없는 이응. 그렇기 때문에 형식 종성이다 라고 해도 맞고, 음가가 없다라는 것은 소리값이 없다는 거야. 이응을 썼다. 어디에다가? 종성에다가 라고 해도 되고, 초성, 중성, 종성을 완성시켜서 했다. 성음법이다 해도 맞는 선지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게. 세종어제의 여기 세어제 이쪽 부분은 형식 종성이지.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음을 보면요, 여린 히읗이 나왔어요. 여린 히읗은 히읗을 살짝쿵 발음을 하는 거야. 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걸 여기 초성에다가 여린 히읗을 어떻게 쓴 거예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난 처음부터 끝까지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네모칸으로 칠 거야. 오늘 네모칸은 무조건 동국정운식 한자음밖에 없다. 나란 말씀이 중기계 달아. 예, 달. 이것도 해석을 해볼게. 나라. 스 나왔어. 시온 나왔어. 뭐야? 무슨 격조사? 관형격 조사. 그럼 뭐 있어? 의. 시옷이 있으니까 오늘날 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말이. 나라의 말이
중기계 달아 중국과 달라야. 됐어. 그러면 시옷도 들어갈게요. 시옷은 동글 빼기 하고 그 다음에 관용격 조사다. 그럼 얘에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옷의 환경, 조건이 나온다. 얘 시옷이 왜 쓰였니? 이게 존칭의 유정체언이라서 쓰였니? 아니지. 뭐 때문이야? 무정체언이라서야. 무정체언. 그리고 말삼이 말삼 플러스 2다. 여러분 원래 원형은 말삼 플러스 2야. 미음이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했어. 근데 여기를 넘겼어. 이걸 무슨 적기라고 하니? 이어적기. 기억력이 잘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서 샵 2를 들어갈게. 훈민정음의 특징이다. 난 총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첫 번째, 이어적기를 했다. 이어적기를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끊어적기, 분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나는 설명을 위해서 띄어쓰기를 했어. 근데 이거 실제 띄어쓰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X. 그 다음에 나는 설명을 위해서 가로로 썼어. 이거 가로로 쓰기야? 세로 쓰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왼쪽에다가 점을 못 찍었어. 이걸 방점이라고 해. 근데 방점을 찍는 목적은 무엇이야?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야. 방점을 어디다가 찍었어? 왼쪽에 찍었어. 그래서 좌가점이라고 한다. 찍는 목적은 성조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성조는 이어서 할게. 그리고 참고로 난 이 영상을 복습 영상으로 올릴 거야. 중기계 달아. 굴하지 않겠어요. 중국이란 말이지. 나 중기계다가 또 네모를 할게요. 네모는 뭐라 했어? 동국정식 한자음이라 했지. 첫 번째 목표에 가까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하는 것이야. 중국을 중국어로 하면 중국어지. 중국어, 중국. 애는 어디에 대응하니? 과에 대응하지. 이거 무슨 격조사야? 그냥 웃어도 돼. 무슨 격조사야? 비교의 부사격 조사다. 애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 나라스말삼이 중기계 달아. 이어서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 할세. 오케이. 요것도 갑시다. 문자와로 문자가 서로 사마띠. 절대 이거 그냥 비슷하지도 않아. 갑자기 통화지야. 통화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서르부터 가볼게요. 서르의 무슨 모음이니?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 모음이지. 으는 음성 모음이지. 자, 뭐야? 음성. 뭔 조화? 모음 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에서 5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 아이들부터는 다 틀린다. 근데 너희들은 다 맞아야지. 별표. 사마띠는 통화지라는 뜻이며 사마띠의 원래의 형태, 원형은 시옷이 아니라 치읓이다. 사마츠 플러스 D입니다. 사마띠에서 적용된 종성표기법은 8종성법이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샵 따라. 샵 3번 8종성법. 종성표기법은 항상 8종성법 vs 종성부용 초성이다. 8종성법이라는 것은 발음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야. 얘를 표음적 표기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아가 단계니까 발음 나는 대로만 쓸게.
무엇을? 종성을 발음나는 대로 쓴다는 것이야. 종성, 부용, 초성은 무엇이냐? 어법대로 쓰는 것이다. 어법에 맞게. 얘를 표의적 표기라고 한다. 그것은 한글 맞춤법 시간 때 할 거니까 걱정 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팔종성법엔 8개의 소리만 종성에서 발음이 난다는 거지. 사실 별로 비교육적이야. 근데 이게 암기법이 유명한 거야.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었어. 그녀, 다리만, 보세요. 다리털 하나가 다 끝.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이거 좀 그런 거 같아. 내가 열심히 바꿨어. 선생님 돋보기로 바꿨어. 그랬더니 그게 더 음침합니다 하는 여학생이 있어가지고 알겠어. 그냥 이걸로 가르칩니다. 여튼 외워졌죠? 그녀 다리만 보세요. 이거만 발음이 된다고. 그러면 얘를 문제를 어떻게 풀냐면 밖이라는 단어가 있다. 쌍기역으로 끝난다. 쌍기역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쌍기역은 여기 8개 중에서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종부초다. 종성부용 초성이다. 종부초. 요렇게만 쓸게. 그러면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써볼게. 기역! 이렇게 했어. 이거 8개 중에서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얘는 뭐다? 팔종성법이다. 8. 쉽죠? 또 하나만 해주면 확실하게 알아버린다. 여제, 가츠. 여우의 가죽이란 뜻이다. 뜻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 문제 푸는 데는 여러분 이거 반치음이고 얘는 치읓입니다. 여지, 가츠. 우리는 뜻이 필요하지 않아. 무엇만 보면 돼? 종성만 보면 돼. 반치음과 그 다음에 치읓은 저 8개 중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것은 종부초일까 아니면 팔종성일까? 종부초. 오케이, 끝. 이쪽에 썼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발전해서 종성부용 부초성 이거는 너무 쉽죠? 좀 더 어렵게로 들어갈게요. 별로 안 어려워. 자, 얘의 뜻이 무엇이냐면 초성에서 글자를 만들었지, 제자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지, 종성에서는 또 만들지 않고 초성에서 만들었던 거 또 쓴다. 끝. 쓸 용이 있잖아. 부용에 쓸 용이 있죠. 그래서 초성에서 만든 글자 종성에서도 또 쓴다. 그게 종성부용 초성의 뜻이다. 그런 식으로도 선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분 과제에도 이런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이지 않아? 이제 명확하게? 치읓이 원래 기본형인데 시옷으로 쓴 거야. 여기 8개 중에 하나로 쓴 거죠. 완벽하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샵 4번에 들어갈게요. 의문현상. 의문현상은 적용되었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세요. 적용됐니 안 됐니? 첫 번째, 국외음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중세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잘했어. 그럼 그것을 엄청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디자저조주 를 찾으면 된다. 디자저조주를 찾으면 돼. 국외음화라는 것은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된 거야. 국외음이 된 결과는 국외음이 뭐가 있냐면 지읒이 있어. 지읒이 있어. 그래서 디자저조주가 지자저조조로 된 것이 국외음화야. 그러면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 형태는 디귿과 이모음 계열이 만났을 때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 자, 2번도 볼게. 그래서 얘만 찾으면 된다. 두음법칙. 두음법칙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잘했어. 두음법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보자. 자, 두가 뭐냐? 머리두야. 뭐의 두야? 단어의 머리야. 음이 무엇이야? 소리야. 머리에 오는 소리를 가운데만 낑겨서 제한 쓸게. 머리에 오는 소리를 제한하는 법칙이 두음법칙이다. 어떤 소리를 제한을 시킬 거냐면 보통은 리을이나 니은만 제한을 해. 리을, 니은을 제한을 하는데 그건 현대국어의 경우고 중세국어에서는 니은만 있다. 그래서 뭐를 찾으면 되냐면 소리가 제한되지 않은 형태를 찾으면 되지. 니냐, 녀뇨, 뉴.
니냐, 뇨뇨뇨. 이게 어디에 있어야 돼? 두음에 있어야 돼.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제한이 됐다라고 하면요. 현대국어에는 제한이 됐겠지? 얘를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니은을. 그럼 뭐가 돼? 이아여요유 이렇게 되겠죠? 응? 자, 세 번째. 아까도 했어. 모음 조화야. 모음 조화는 중세국어에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오, 그냥 지켜진 게 아니야. 철저하게 지켜진 것이야. 자,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파괴가 된다. 모음 조화라는 것은 뿔뿔마마라고 했었죠? 뿔뿔마마.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였어. 오늘날에는 깡총일까 뭘까? 깡충일까? 깡충, 아우, 됐죠? 모음 조화가 파괴됐습니다. 오뚝일까? 오우겠지? 파괴됐으니까. 이어서 그러면 되게 쉽게 가르쳤잖아. 어차피 문법은 잘 외워서 빠르게 파파파박 푸는 것이야. 그럼 빠르게 파파박 풀자. D 나왔어. 뭐야? 국외음화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D가 G가 되는 것이 통화 D죠. 통화 D 아니죠. 아니할세, 을세다. 리을세. 리을세는 여러분 나는 중세국어는 항상 현대어 풀이를 보라고 했어. 여러분 문제 요즘 잘 풀리지? 안 풀려? 풀려야 되는데. 무로의 대응이 된다. 을세는요. 이유의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이유의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문자와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뭐였지? 어머머머 있냐? 이런 전차로 생각이 안 나. 어린석은 백시영이. 어린 백시영이. 요렇게. 자,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전차는 까닭이다. 어린 뭐야? 어리석은. 백성이 백성이. 그러면 여러분 어린에서 이제 의미 변화와 관련해서 할게요. 5번 의미 변화. 의미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미, 이동, 그 다음에 의미, 축소, 확대. 근데 너희들 서술형 좀 제대로 써보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의미 이동은요. 의미 변화의 하위 범주야. 정확한 답을 쓰려면 의미 이동을 써야 되는데 변화로 쓰잖아. 변화는 이동, 축소, 확대를 다 함의한 것이니까 잘 써야지. 얘를 원했으면 얘를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차피 혼민정음 언해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며 여기에서 의미 변화가 있는 것은 이동하고 축소는 맞는다. 확대는 아예 없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다닥 미리 암기하고 가는 것이 편하다. 그렇다면 귀염둥이 어린은 의미 이동일까 축소일까? 이동이다. 옛날에는 어린의 뜻이 어리석은의 뜻인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은 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그러면 앞으로 살짝 쿵 넘어와서 말싸움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1번밖에 안 했지? 2번 갈게요. 얘는 의미 이동일까 축소일까? 축소야. 말싸움에다가 내가 말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지. 일반적인 말에서 높임의 말만 한 거야. 일반적인 말에서 높임의 말에 한정지었으니까 의미 축소가 일어난다. 일반적 말에서 높임의 말. 보여? 안 보여? 이럴 수가 너무 보여? 됐어. 그 다음에 어린 백성이 니르구조 헐빼이셔도. 자, 여러분 니 나왔어. 머리에 니 나왔어. 니를 탈락시켜봐. 니은을. 뭐야? 이죠. 이르고자지. 이르고자를 의역해볼게. 말하고자.
홀베이셔도 할, 빼, 바, 가, 입, 도. 쉽지? 자, 앞에서 했었던 거. 니 나왔어? 두음 법칙 X. 제한 안 시켰으니까. 홀베이셔도에서 리을 여린 히읗은요. 어디에 대응이 돼? 여기 리을에 대응이 돼.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배는 뭐 플러스 뭐냐면 사실 관형사형 어미보다 얘가 훨씬 시험 문제는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와. 밥 플러스 이야. 밥 플러스 이야. 이때 이는요. 어디에 대응이 돼? 가에 대응돼. 그럼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 좋아. 주격조사. 내가 말했지? 올가가 올가 플러스 이기 때문에 올게라고 쓴다고. 얘도 똑같은 거야. 홀바이, 바이, 배로 쓴 거야. 홀베이셔도 이러고 절베이셔도 맞췄네. 제 뜻을 없네. 제 뜻을 실어 펴지. 마참네, 마침내. 쟤는 저의, 저의 뜻을. 여러분, B 나왔어. 펴, 지. 쉽지?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 구개음화 X. 펴, D. D가 지 됐잖아. 구개음화 된 거, 안 된 거. 제가 이게 오답이 굉장히 많아. 3등급 이하라고 생각해. 쟤는 저 플러스 2다. 저 플러스 2인데 어떻게 오답이 생기냐면요. 어머! 이거 어머머! 주격조사라고 하면 애들 다 틀려. 잘 못하는 친구들 다 틀려. 근데 우리는 잘할 거잖아. 당연히 맞힐 거잖아. 얘는 주격조사야? 어디에 대응돼? 의에 대응되지. 그러면 얘는 무슨 격조사일까? 관용격조사야. 선생님이 시옷 이것만 가르쳤잖아요. 이 안 가르쳤잖아요. 지금 가르치잖아. 이가 뭐야? 관용격조사야. 예외적으로 쓰는 이예요. 얘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항상 현대어풀이랑 왔다 갔다 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뿌뜨. 뜨들. 이어적기는 안 쓸래? 이어적기는 당연한 거니까 뿌드.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욕 안 쓸 거야? 요건 절대 아니야. 야, 이거는 한번 해줄게. 안 돼.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바로 합용병서에 대해서 짜자작 해가지고 애들 암기 화박 시킬 거야. 합용병서가 시옷계가 있고 기읍계가 있고 비읍시옷계가 있어. 합용병서라는요. 그거는요.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끼리. 그래서 된소리 끄, 뜨, 뿌, 스, 쯔 이게 각자 병서고요.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끼리 만난 것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그럼 얘는 합용병서야? 각자 병서야? 합용병서지. 합용병서는 뭔데요, 선생님? 병서는 나란히 쓰는 것이야. 나란히 다른 글자를 쓴 것이 합용병서야. 비읍, 디귿을 쓴 것이 합용병서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것이자 어두자음군이다. 얘는 세트로 암기가 들어가야 돼. 어두자음군은 어가 단어야. 두가 머리 두야. 자음의 군이 물이야. 그래서 자음의 단어의 머리에 오는 자음의 물이 브드. 이게 어두자음군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됐죠? 어머, 싫어를 안 썼네? 여러분, 싫어는요, 싫다. 이렇게 문제로 안 나오고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능히라고 의역해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밑줄 치고 한 디귿 정도 되는 거야. 싫어에다가만 딱 밑줄 치고 뭐 디귿. 얘를 해석한 것은 능히 이렇게 됩니다.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못할 사람이
요거는 아래야 하다는 doing의 하다야. 이 하다는요, 옛날에는 뭐다? 많다라는 뜻이야. 많으니라. 괜찮지? 그러면 겸둥이 놈이도 해결해보자. 놈 플러스 이야. 놈은 의미 이동일까 축소일까? 축소야. 놈은 의미 축소야. 자, 일반적인 사람 or 일반적인 남자.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 사람에서 무슨 걸로 바뀌어? 비속어 남자로 바뀌어. 자, 막간에 그냥 뭘 알려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야 이놈아! 하면 그렇게까진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 못하는 말이 있어. 한 글자로 된 여자 욕이야. 말 안 해도 알지? 떠올랐지? 근데 그것은 왜 그건 더 심할까를 생각을 해보잖아. 그 여자 관련 한 글자 욕은 중세국어 때도 조선시대 때도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투비 욕이었어서 지금도 되게 억양이 센 거야. 하지만 놈은요.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남자였어서 그렇게 세지 않은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의미 축소다. 한이라. 그게 엄마 어디지? 내 일을 위하여. 어디로 갈지? 나 여기로 갈래. 내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여삐 여겨. 어여삐 너겨. 내가 일을 위하여 어여삐 가엾게 불쌍하게 가엾게 너겨 여겨 네. 뭐 플러스 뭐? 나 플러스 이. 여러분 요거 눈치챘어? 뭐야? 주격조사. 가잖아. 그래서 이거 내랑 앞에 있는 여기 쟤랑 비교할 때도 있어. 아니면 요렇게 비교할 때도 있고. 이를 윙하야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모 위하야다 읽을 때. 실제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위하야로 읽었을 거야. 동국정식 한자음 형식종성이다. 아래야 플러스죠. 야 플러스죠. 양성양성 모음 좋아. 어여삐 의미가 이동했을까 축소했을까? 어여삐 이동. 옛날에는 가엾게 불쌍하게 라는 뜻이었어. 오늘날에는 프리티 예쁘게 반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너겨 볼게요. 너겨는 여기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선생님, 학교에서 너겨가 구분 법칙이 안 일어났다라고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을 하기를 구분 법칙은 니냐냐냐뇨 이거라면서요. 근데 쟤는 이모음 계열이 아니라 어잖아요. 너잖아요. 왜 얘로 또 적용이 안 돼요? 얘는 변천사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너겨가 녀겨가 됐어. 이렇게 된 가정이 있어. 그러니까 니냐냐뇨뇨에서 녀가 있었던 거지. 이모음 계열. 그 다음에 여겨가 됐어. 따라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세로 28자. 자를 맹가 노니. 자, 요것도 세로 스 물 여 덜 자를 맹가노니 만드노니 그러면 아이들 물
물은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 어떤 의문현상이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자, 선생님 저는 이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샵 달아. 샵 몇 번째야 이번에? 6. 원순모음화. X. 원순모음화 X. 현대 때는 됐을까 안 됐을까? 당연히 됐지. 얘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 선생님한테 상형하는 원리를 못 배웠는데 한번 그래도 예전에 배웠으니까 상형을 해서 순음을 상형하면 뭘까? 순은 입술순이야. 입구자 어떻게 그려? 네모로 그리죠? 순음 해서 미음으로 입구자를 그렸어. 여러분 미음에다가 가획, 획을 더할 거야. 내 얼굴은 지금 네모야. 네모인데 획을 더할게. 뭐예요? 비읍이야. 획을 한 번 더할게. 뭐야? 비읍이야. 순음 다 했습니다. 비읍, 피읍. 전탁자까지 갈게. 쌍비읍까지. 그래서 된 것을 봐야 되니까 무브프프. 요렇게. 이게 순음이야. 근데 우리는 원순모음화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제 여러분은 음운변동도 해야 되는데 되게 쉽게 해볼게. 어떤 음화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모든 게 이렇게 해석해도 돼. 원순모음이 아닌 것이 원순모음으로 되기. 이게 원순모음화야. 원순모음이 아닌 것이 원순모음으로 되기. 야, 그러면 원순모음의 정체를 알아야 되지. 요거는 쓰지 않을 테다. 예. 요거는 현대의 단모음 체교표다. 여러분 음운변동 풀려면 지금 이 속도로 써야 돼. 그건 다 하게 할 거야. 자, 평원이야. 평순, 원순이야. 원순모음화의 원순모음은 딱 여기에 한정을 짓겠어. 우랑 오야. 근데 여기에서 보통 항상 중세국어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물불풀불이다. 원순모음화가 된 게 우모음이야. 물불풀불이야. 우에 대응되는 것은 평순모음이 뭐가 있어 아이들? 의가 있지. 우에 대응하는 것은 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원순모음화가 안 된 예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물불풀불이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원순모음화가 안 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되게 빠르게 그냥 물불풀불 찾으시면 돼. 옛날에 너 머리에 뿔 났어. 그럼 뿔 아니야. 너 뿔 났어.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8자를 여러분 이거 짜라고 읽어야 됩니다. 색깔 맞춰야지. 짜. 그러면 내가 안 한 부분 하나 더 해도 돼? 문자화로에서도 짱이 아니라 짜다. 형식 종성.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화로 8자를 맹가논이 들어갈게요. 맹갈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다. 만드논이라는 뜻인데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 아래아에 이렇게 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무슨 시제 선어말음이라고 하니?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야. 만든다. 이걸 현재 시제야. 이거는 오라는 것은 중세국어만 있습니다. 현대국어에 없어? 1인칭 화자. 선생님, 1인칭 화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있죠? 만드노니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하여. 사람마다 이쪽에다가 쓰면 여기다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쪽에다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사람마다 하여 수비 미겨. 여기 갑시다. 사람마다 똑같아. 하여는 하여금, 하게 하여라는 뜻이야. 하여금, 수비, 수이, 쉬, 쉽게. 이렇게 변천해서 수비, 수이, 쉬, 쉽게.
니겨, 니 나왔네. 니은 탈락시켜버려. 이 된 거죠? 익혀. 그럼 쉬운 거부터 들어갈게. 오늘 두음법칙 X는 무조건 외우고 가겠다. 니 나왔어. 머리에 두음법칙 X. 니겨. 하여 갈게요. 아래하의 하 플러스 이 플러스 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여의 뜻을 하여금 하게 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어. 여러분 이걸 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게 하다는? 시키는 거지. 시키는 거면 사동입니다. 시키는 것은 사동이고 당하는 것은 피동입니다. 사동접미사가 들어가는 거다. 사동접사 이. 그 다음에 수, 비 나왔어. 요거 동그라미. 무슨 의미야? 위아래로 이어쓰기지. 이어쓰기라고도 하지만 무슨 서라고 하지? 연서. 뭐 만들었어? 뭉뭉펑펑 이렇게 만들었다 했죠? 순경음이 만들어줍니다. 순경음. 순음은 아까 배웠죠? 무브프죠? 근데 경이 가벼울 경이야? 무브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망방방방. 끝났어. 마지막으로 니겨 날로 쓰매 뼈난 크이. 날로 뿌스매 뼈난 크이 하고자 어떻게 하냐? 할 스타라미니라 스타 따라미니라. 왜? 어른 적에 날로 쓰매 날마다 맨날 날마다 쓰매 사용함에 씀에 뼈난 크이 뼈나기 편리하게 편하게 편안하게 편하게 하고자 할 스타라민이라 할 따름이니라 할 따름이니라. 날로 뿌스메 스 플러스 에 뿌스 에. 여러분 뿌스 이렇게 위에 나왔어. 이거 무슨 병서로 만들었다 했어? 합용병서로 만들었다 했죠? 쉽지? 합용병서로 만들었고 뭐야? 무슨 자음군이야? 머리 위에 왔으니까 어두자음군이죠? 나왔어? 음은 무슨 형어미일까? 명사 형어미입니다. 명사 형어미. 할 수 있어. 뼈난 크이. 뼈난에다가 네모를 쳐볼게. 네모 치면 뭐라고 했어? 동국정우식 한자음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왜 그럴까? 특목고에가 알려줬어. 그 편리하다를 중국어로 삐엔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 편하다 이렇게 안 했어? 삐엔 됐죠? 하고자. 그 다음에 할 따름이니라 스트 따람 플러스 인이라다. 여러분 스트 쉽지? 시오띠긋 그럼 뭐겠어? 합용병사 어두자음군 안 쓸게. 쉬우니까. 인이라. 이라는 무슨 격조사야? 이라는 무슨 격조사야? 이다가 현대어고 이라는 중세국어야. 서술격조사야. 이라 서술격조사를 활용한 거야. 인이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신을 선생님이랑 같이 할 학생도 있겠지만 아닌 학생도 있어서 내신 문제에서만 꼭 나오고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데 빠르게 푸는 거 하나만 창제정신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 오픈 특강은 월요일 4시 7시랑 수요일 4시에만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난 문학을 가르칠 거고 그때도 팁을 가르칠 거야. 문학 작품을 해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창제정신을 겁내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창제정신에는 4가지가 있어.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애민, 창조, 실용.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겁내 길게 밑줄을 탁 치고 기역, 겁내 길게 또 하나 밑줄 치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창조 정신에 대응되는 구절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그 구절을 구구절절히 외울 거야? 아니, 이거는 정말 내신에만 한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난 그냥 딱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만 외우게 한다. 자, 자주정신부터 갈게요. 자주적이라는 말은 독립적이라는 말이지. 난 남들과 달라. 난 독립적이야. 뭐를 찾으면 될까? 중기계다라. 물결하고 자주정신 써놓을게. 중기계다라. 자주. 그 다음에 애민정신의 민이 뭐예요? 백성민이죠. 애가 사랑해야. 당연히 그러면 나는 이걸 찾으라고 할 거야. 어린 백성이 물결 애민. 그 다음에 창조정신 있지? 창조정신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야. 어디 있어? 새로. 물결 창조. 새로 28자를 만들었대. 새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용정신은 편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뼈난 크이 물결 치고 실용정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 화이팅. 잘 가세요. 집에.